아니 캘거리는 운전하기 쉽다는데 난 그래도 너무 아직까지 무서워서 진짜 이 장롱면허 씨. 진짜 무서워. 진짜 어떻게 내가 일을 잘한다고 했잖아. 나 진짜 장롱면허. 어떡하지?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운전 속도 운전을 집에 가서 속도 운전을 해야지. 야,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 운전 똑바로 해야지. 제 길이가 내 뒤에 차가 비쳤잖아. 이렇게 운전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 길게 운전하면 밖에 나오지 말아요. 제이지 나 사고 났어. 어떡해. 왜?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데 없어? 아니 다친 데는 없는데 운전자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 근데 어떡하지? 목격자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블랙박스로 사자니까. 캐네디언들은 근데 왜 블랙박스를 잘 사용 안 하지? 내가 코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테크놀로지 쪽에 아직 그런 뭐 중점을 안 두고 있고 그냥 목격자 그런 증언 위주로 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주변에 꼭 사고 나면 먼저 목격자부터 찾더라고. 정말 너무 특이한 것 같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럼 목격자들이 의미가 있나? 없지.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나랑 사고 났을 때 내 앞에서는 그렇게 맞게 말을 하다가 보험회사랑 따로 연락해서는 다른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영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목격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꼭 해야지. 근데 몇몇 한국 분들은 이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래 내가 이번에 보험회사에 직접 물어봤거든. 담당자가 말하기를 이건 채택이 가능하대.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야.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대. 그러면 블랙박스 설치를 해야 되네? 그렇지, 해야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요즘 판매되는 블랙박스들은 단순히 녹화와 재생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추돌 경고, 그리고 앞차 출발 알림 등등의 첨단 기능도 갖고 있더라고요. 와이파이 무선 연결도 지원함으로써 촬영된 영상을 핸드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엔 이런 식으로 최첨단 기능을 가진 블랙박스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앞서 하이디가 말씀드린 대로 사고 발생 시에 목격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우리는 블랙박스가 필수겠죠? 근데 한국에서 사온 블랙박스의 최대 단점, 바로 앞서 말씀드린 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비싼 기기임에도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서 촬영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사온 블랙박스를 외국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째 시도해보는 중인데요.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아무리 연결을 시도해봐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온 블랙박스와 캐나다에서 산 블랙박스에 대한 더 자세한 비교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하이디를 위한 블랙박스는 여기 캘거리에서 장만해서 선물하기로 결심했어요. 곧바로 하이디 몰래 홈디포에 이은 남자들의 두 번째 천국 베스트바이로 향합니다. 여기저기 헤매다가 블랙박스 코너를 찾았어요. 파파고도 있고 팅크웨어도 보이고 가민도 있는데 뭐야? 팅크웨어? 팅크웨어는 한국에서 아이나비 만드는 회사명인데 한국에서 인기 높은 아이나비 블랙박스가 미주에서는 팅크웨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네요. 제가 팅크웨어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블랙박스 시장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아이나비를 홍보하고 싶다는 목표로 팅크웨어에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류 탈락. 후아. 이미지는 다 날아가고 내용만 남은 입사 지원 이메일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여튼 아이나비를 만드는 팅크웨어의 기술력과 인지도를 믿고 2K 화질을 지원하는 모델로 샀어요. 밥 줘. 밥 안 먹었어. 뭐야? 루이비통이네? 뭐야 이거? 하이디 너만 없다며. 아니 그래도 왜 이렇게 좋은 거를? 하이디 주려고 하나 산 거야. 뭘 그렇게 놀래? 잠깐만 기다려. 빨리 씻을게. 하이디, 그게 무슨 말이야? 씻다니? 왜? 하이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민 올 때 가지고 오면 좋을 걸로 블랙박스를 추천드렸는데 이게 제가 사용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 제가 블랙박스에 GPS를 달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GPS를 검색을 해봤는데 정확히 맞는 GPS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좀 비슷하고 맞게 보이는 걸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소스에서 주문을 했는데 설치를 해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반품을 했어요. GPS가 외장형으로 별도 구매이기 때문에 ADS라고 부르는 그런 차선 유지 같은 기능을 얘가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내가 나중에 다시 확인했을 때 내가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속도가 찍히지 않아요. 이게 뭐 무슨 단점이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최첨단 블랙박스라고 제가 한국에서 구매를 해왔는데 그런 특별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굳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블랙박스가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오는 블랙박스는 이렇게 GPS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나온 블랙박스들은 다 와이파이가 돼서 핸드폰으로 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보면서 이 영상이 찍힌 거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블랙박스를 외국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등록이 안 돼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외국이기 때문에 이게 등록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첨단 블랙박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블랙박스를 사오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는 이런 기능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캐나다에서 산 거는 되는데 한국에서 사온 블랙박스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온 블랙박스는 단순히 녹화하고 내가 그 영상을 나중에 컴퓨터로 보고 대신에 그 내가 지금 그 당시에 몇 킬로로 달리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또 불가능한 거죠. 가격 대비 너무 단순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근데 하이디, 나 부끄럽지가 않아. 당신 참 고생 많았잖아. 우리 이제 드라이브도 좀 하고 멋진 데 구경도 가고 그렇게 살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블랙박스가 미래다. 팅크웨어 블랙박스. 그럼 이번에는 하이디한테 선물한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볼까요? 제이지 설치 다 했네? 너 설치하는 거 어땠어? 어머, 어렵지 않네? 지금 일단 시가책에 꼽기는 했는데 되게 괜찮아. 잠깐만. 지금까지 이런 블랙박스는 없었다. 이것은 블랙박스인가 고성능 카메라인가? 네, 방금 블랙박스 설치한 JJ.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곧바로 와이파이부터 연결해 봤는데요. 한국에서 사온 블랙박스가 연결이 안 됐던 바로 그 기능이 되네요. 이젠 핸드폰에서 영상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ADAS 기능은 잘 되는지 확인해 볼 차례. 제가 득템한 팅크웨어 블랙박스는 GPS 내장형인데요. 차선을 살짝 벗어나니까 경고음이 들리네요. 앞차가 출발하니까 곧바로 앞차가 출발했다는 경고음도 내주고요.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사온 블랙박스는 풀 HD고 캐나다에서 산 건 2K인데요. 화질 비교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블랙박스는 예술 영상을 찍는 카메라가 아니어서 좋은 화질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같이 확인해 볼까요? 왼쪽 상단이 제가 이번에 구매한 2K 화질의 팅크웨어 블랙박스고 오른쪽 하단이 한국에서 사온 풀 HD 블랙박스예요. GPS가 내장된 이 블랙박스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지 구글 지도를 통해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GPS 덕분에 운전을 할 당시 속도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사온 블랙박스는 GPS가 없는데요. 운전할 당시의 위치 정보도 실패, 속도 표시도 실패네요. 여기서 잠깐 화질 비교를 해볼까요? 굴다리 밑을 벗어날 무렵 2K 화질의 팅크웨어는 앞에 차량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 FHD는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같은 길을 달리는데 건물들은 똑같이 잘 보이네요. 땡손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차의 번호판이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이시나요? 2K 블랙박스는 앞차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FHD 블랙박스는 이 맑은 날에도 번호판을 읽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와, 차이가 크죠? 2K 블랙박스의 차별점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앞차 번호판을 읽는 건 크게 문제가 없죠? 그렇다면 앞 옆에 차 번호판도 보일 것인가? 오, 희미하지만 317땡 이란 걸 읽을 수가 있네요. 대단합니다. 블랙박스로 예술 영상을 찍는 것은 아니지만 화질이 좋은 블랙박스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 비교해보라고 감사하게도 4월 말인 이날 캘거리에는 폭설이 내렸는데요. 2K 블랙박스는 눈 속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네요. FHD 블랙박스, 선명하진 않지만 모든 상황을 잘 잡아내고 있어요.
점점 눈이 심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봄이 온 거 맞지? 그럼 눈보라 속에서 앞차 번호판 식별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볼까요? 먼저 투키 블랙박스. 역시나 앞차 번호판은 가볍게 읽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앞 옆차는 땡 426으로 역시나 읽을 수 있는 수준이네요. 2K 화질의 블랙박스가 이 정도로 선명한 화질을 뽐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는 운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눈보라가 이러는데요.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2K 블랙박스는 열일을 할까요? 과연? 이날 상황은 눈 반 공기 반이었는데 번호판은 정확히 보이네요. 이런 악천후 속에서 FHD 블랙박스는 일을 잘 하고 있을까요? 앞차 번호판까지 보이지는 않는 것 같네요. 이제는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인지 구름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는데요. 저기 보이는 녹색 표지판. 2K 블랙박스는 직진하면 살시 트레일, 우회전은 쇼핑센터로 가는 길이란 걸 정확히 보여주네요. 에이, 저건 녹색 표지판이었으니까 가독성이 좋았겠지 싶었는데 뭐요? 하얀색 표지판 역시 읽는데 문제가 없어요. 대단하네요. 이제까지 영상을 다 보셨다면 블랙박스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블랙박스를 사야 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자칭, 타칭, 쇼핑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제가 블랙박스 쇼핑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주에 사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제가 구글이나 아마존한테 다 쇼핑 한번 다 검색을 해봤는데 가격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한 후 블랙박스를 구매하시면 뭐죠? 이거? 선을 안 보이게 설치할 수 있는 하드 와이어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대요. 무료! 이 미주 지역에서 블랙박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나 지금 막 블랙박스 사려고 했는데 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과 링크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